제가 공부법 얘기할 때마다 자기화 그랬죠.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도대체 공부에서 자기화가 뭐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오늘은 자기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리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자, 오늘은 자기화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기화가 공부의 핵심이야. 이건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강의를 들었어요. 메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자기식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기억에 나지 않아요. 자기식으로 이해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는 사실은 내용적 차이도 있지만 시대적 변화의 차이야.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현대사회에 와서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신자유주의가 된 거야.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빼곡하게 메모를 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대로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5번은 외우셔야 될까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키워드 몇 개는 교수님이 쓴 용어를 그대로 쓰되 자기가 이해한 내용으로 자기 방식대로 교수님이 다룬 내용을 설명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건요 엄청 철저하게 외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를 자기화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도 잘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요령을 들으시면 자기화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책 읽을 때 자기화고요. 두 번째는 레포트나 글 쓸 때 어떻게 하는 게 자기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앞서서 잠깐 예시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소화해서 내 이야기로 자기화해서 전달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책 읽을 때 자기화는요 엄청 심플합니다. 그런데 얘가 원리가 돼요. 어떤 거냐면 책을 한쪽을 쭉 읽었어요.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네. 키워드만 1개 내지 2개 쓰는 거예요. 저는 1개 정도 쓰기를 권합니다. 자, 대비를 하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책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럼 줄을 쭉쭉 칩니다. 한 3줄 치세요. 그 밑에도 다음 패러그래프에 가서 또 한 2줄 칩니다. 그리고 걔를요. 심지어는 노트에 또는 노트북에 걔를 보고 전체를 쳐넣어요. 사실 여러분들 제 오늘 영상 들으시면서 그거 난데 그러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게 공부법인지를 알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이렇게 다 적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약간의 지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답 드릴까요? 노트북에 쳐놔도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한 경험을 대부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은 키워드 하나를 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페이지를 읽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또 키워드 하나를 적어놔요. 세 번째 페이지를 읽어서 키워드 하나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키워드 3가지만 가지고 자기가 3페이지 읽은 것 중에 자기가 이해한 거, 이해 못한 건 할 수 없어요. 이해 못한 건 버리셔야 됩니다. 이해한 것만 어쨌든 외워서 자기가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해한 것을 그 3가지 키워드를 써서 중얼중얼 말로 할 수 있는지를 꼭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할 수 있어요.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책에 들어있는 내용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세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저자의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공계통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공계통은 외워야 될 것은 사실을 정확하게 외워야 되고 방법을 정확하게 외워야 되고 프로세스 순서를 정확하게 외워야 되고 시약의 이름을 정확하게 외워야 되고 그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공계통보다는 문과계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문과계통은 저자의 생각만 옳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인문사회과학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이론 또는 무엇의 현상에 대한 해석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로운 해석들의 결합에 의한 새로운 창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건 이제 학문적인 얘기고요. 우리 일상은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 일상은 이런 인문사회과학적인 성격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독서를 한다든지 그 독서를 기억해서 내 삶에 적용한다든지 어떤 내 인생의 문제를 생각을 풍부하게 한다든지 이런 데 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저자의 생각과 거꾸로 똑같지 않을 때 그것이 훨씬 더 가치롭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믿으셔도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데미안을 많이 예를 드는데요. 우리 소설 데미안을 어떤 분들은 중학교 때 읽는다니까요. 대부분 고등학교 때 많이 읽죠. 고등학교 때 못 읽으면 대학 와서도 꼭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30대에 다시 데미안을 끄집어내서 읽었어요. 40대에 읽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데미안을 한번 다루기 위해서 62세 때, 그러니까 작년에 데미안을 제가 다시 읽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책을 읽을 때 제가 한 페이지 키워드 하나 네 식으로 이야기해보는 거, 이게 자기화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것은 오독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라는 답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책을 읽는 그 시점에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그 책의 의미는 모두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자기가 읽은 것을 절대로 오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소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다른 읽기의 방법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께 운명적으로 다시 기회가 온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 읽기의 자기화는 키워드 그리고 키워드의 조합을 자기식의 이야기로 한번 되뇌어 보는 것, 이게 자기화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걸 말로 해보실 수도 있고 혼자 중얼거려 보실 수도 있고 글로 써보실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자, 두 번째, 리포트나 글 쓸 때 자기화란 무엇을 의미하느냐인데요. 마찬가지로 답은 키워드에 있어요. 내가 레포트를 쓸 거예요. 여러 가지 자료 준비도 하고 다 읽고 이제 다 끝났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아까 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책에 줄 쭉쭉쭉 치고 그걸 보고 노트북에 쳐넣는 거, 이거 완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레포트 똑같아요. 레포트를 써오라고 하니까 논문이나 책 등에다가 줄을 쭉쭉쭉쭉 쳐놓고 걔를 보고 베끼고 또 얘를 보고 베끼고 얘를 보고 베끼고, 심지어는 좀 더 정교하게 순서를 맞춘다고 걔를 또 다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위로 잘라요. 그래서 그것을 순서를 맞춰서 걔를 보고 계속 베끼고 있거나, 요즘에는 이제 전자책이나 논문들도 전부 PDF로 볼 수 있으니까 걔를 캡처해서 뭐 아래 한글 기타 등등의 도구에다가 쭉 순서 있게 나열을 한 다음에 컨트롤 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걔를 보고 베껴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일단 A 못 봤죠? 이거 제가 A뿔 레포트 쓰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께 송출한 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자, 방법은 뭐냐? 자료 준비는 똑같아요. 원래 짜깁기 하려고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 있죠? 이렇게 꼭 해보시기 바래요. 그거를 보면서 쭉 봤어요. 어느 정도 보고 책 읽을 때랑 똑같죠? 키워드. 얘를 보시고 키워드만 쳐놓으세요. 되셨죠? 자, 책 읽을 때 그 키워드를 가지고 뭘 했을까요? 되뇌어보기, 말하기, 심지어는 글쓰기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레포트나 글 쓸 때의 자기화라 하면 키워드를 써놓고 그 키워드 사이의 이야기들을, 그거는 자기 몸에 있거든요. 자기 머릿속 생각에 있거든요.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거, 이게 자기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키워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금방 느끼셨을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 많이 하시기를 꼭 권하는데요. 몇 사람이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그분이 한 정말 코믹한 이야기예요. 아, 이거 나도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 써먹어야지, 뭐 이럴 때 있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요, 대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구사하려고 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 몇 개, 제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키워드예요. 걔를 잘 기억했다가 그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자기가 이야기할 때 그분이랑 똑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절대로 못하죠.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분은 이런 분위기로 얘기했으면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 웃기는 얘기로 할 때 그때는 자기 색깔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중에 어떤 얘기 하나 빠지기도 하고요. 이걸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사람 얘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다른 어떤 요소나 다른 에피소드가 들어가기조차. 뭐라고 보여요, 여러분들? 이게 자기화라는 겁니다. 저는요,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그 대화에서 자기가 얻은 어떤 생각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얻어진 것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 생각의 자기판 표현, 그것은 자기 것이에요. 그것이 조금 더 성장해 가면요, 아까 제가 재밌는 이야기 전달하는 거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자기의 이야기가 덧대지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는 빠지기도 하고, 이게 자기 이야기화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자기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학문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으시면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학문 세계는 성장해 갑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다 가져와요. 여기에다가 내 생각을 10% 얹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얘를 다 종합해 볼 때 나는 이런 얘기를 하나 더 얹고 싶어. 이게 학문 세계의 학문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기화라는 것은 키워드를 위주로 그것이 책이 됐건 그것이 리포트를 쓰기 위한 자료가 됐건 글을 쓰기 위한 여러 재료가 됐건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이 됐건 키워드 위주로 그것을 소화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야기 또는 자기의 어떤 톤 이런 것을 10%만 얻는 것, 이게 자기화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자기화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아셨을 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요소들, 새로운 지식들, 어떤 깨달음들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키워드로 가능하면 메모해 두시고, 제가 이걸 이제 기록형 인간이라고 칭하죠. 메모해 둔 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다가 자기 이야기를 붙여서 말도 하고 글도 쓰고 레포트도 쓰고 그런 자기화의 삶을 적극적으로 일상에서 영위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어떤 지식을 자기식으로 소화하는 것과 관련된 에피소드나 어떤 자기의 아주 기가 막힌 노하우 같은 거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적극적인 지혜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